발자국 TV의 진영수입니다. 오늘 자전거 일주로서 용인 출발해서 인제, 원통, 미시령, 속초, 옥계, 삼척, 월포까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출발한 아침이 5월 30일 주말 토요일 아침입니다. 물론 금요일 날 자전거 샵에 가서 튜브 3개, 기타 필요한 용품을 구비해서 배낭에 집어넣으니 배낭이 작을 것 같아서 60리터 배낭을 짊어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배낭 안에는 각종 여벌이라든지 옷, 비상 식량과 비상 구급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같이 동참하기로 한 친구는 가진 핑계를 대면서 가지 못하기 또 하니까 혼자서 유서를 써놓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니까 밖에 비가 주럭주럭 내립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집사람이 금일봉 40만원과 기타 현지글만 없었으면 저도 다음에 하시라고 하면서 출발을 안 해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가려고 마음먹은 이상 배낭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주럭주럭 내리는데 물론 방풍막이 비옷은 입었지만은 첫날부터 오르막입니다. 오르막에 비까지 오니까 갈 길이 순탄치 않음을 예감했습니다. 오포에서 잠시 쉬는데 과연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안 맞나 엄청 고민했습니다. 이왕 베린 몸 한번 가보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비를 맞기 전에는 비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비를 흠뻑 맞으면은 비와 친구가 됩니다. 특히 자전거 탈 때 비는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축복. 물론 달리는 차에서 빗물이 날리는 것은 감수하더라도 말입니다. 오포, 광주, 천지남, 강화, 홍천 못 가서 하도 비가 많이 와서 비닐하우스에서 좀 쉬고 있는데 제가 장비를 해체하고 쉬었습니다. 필요한 영양 보충도 하고요. 근데 급하게 출발한다고 가다 보니까 빗물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차, 벌써 6km 달려왔는데 어제 돈을 비싸게 주고 산 고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는 오고 고글이 없으면 더 이상 가지 못해서 그래서 6km를 되돌아와서 비닐 하우스에서 도착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고글이 없습니다. 다시 6km를 가서 홍천 시내에 올라가려고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자전거가 또 빵꾸가 났습니다. 비는 오고 빵꾸는 나고 그래서 빵꾸를 떼올 장비를 준비했지만은 도저히 비 속에 빵꾸를 떼오는 것은 무리라서 자전거를 해체해서 튜브 자체를 교환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비가 점점 굵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고글이 없으면 앞으로 전진이 힘들기에 홍천 시내에 들러서 몇 군데 들러서 고글을 또 하나 쌌습니다. 그 고글을 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눈으로 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그걸 멀리하고 홍천에서 인제 쪽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빗줄기는 조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 못한 게 태백산맥 근처까지 가서 1박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홍천을 지난 시간이 벌써 점심시간 훨씬 지나서 오후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제가 목표해놓은 거리까지 도저히 갈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등에 진 배낭이 너무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어디 버릴 수도 없고 어차피 내 몸하고 일체된 느낌으로 저는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제 오르막에 있으니까 이제는 원래 출발할 때는 즐기면서 힘 닿는 대로 가자 했지만은 이제 비가 오고 갈 길은 멀고 그러니까 오직 목표만 보입니다. 태백산맥 근처까지 일단 가까이 가자. 그래서 간식도 먹고 쉬면서 도착하는 시간이 저녁 6시에 인제 원통에 도착했습니다. 6시 이후에는 너무 산길이 어두워지면 더 갈 길 못해서 원통에서 숙소를 잡아서 1박 하기로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비에 젖은 옷과 기타를 하니까 내일까지 마른다는 보장이 없고 난로도 없고 그래서 빨랫줄에 걸어 놨다가 다음날 그대로 입고 출발했습니다. 원통에서 용대리로 미시령으로 주말 일요일 아침이라 용대리 지나니까 사이클 4분이 서울에서 새벽에 출발했다면서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속도는 30km에서 40km 나는데 저는 하루 탄 관계로 15km, 20km 속도가 안 나고 자전거 종류가 틀리기에 저는 따라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용대리에서 미시령 꼴짜기 고기를 안마 보고 갔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옆에 눈치 보고 구경 다 보고 하다가는 올라가지는 못하니까 그 태백산맥 꼴짜기를 안마 보고 갔는 게 제가 느낀 결론은 뭐냐면은 목표가 있으면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온리 앞만 보아야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미시령 정상에 올라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제하고 다르게 눈부시는 햇살이 나를 반겨주고 그 오르막을 힘들게 올라간 오르막이 동해안 저 바다까지 제가 자전거로 페달을 밟지 않고 계속 내리막이라서 얼마나 행복하게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물론 바닷가에 도착해서 통일 전망대까지 갔다가 와야 되는데 제가 도저히 어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그대로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계획은 해안가를 제 몸으로 느끼겠다고 한 번 해안가를 탔다가 업다운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다시 나와서 7번 국도를 탔습니다. 7번 국도를 타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놀러 올 때는 바닷가와 해변이 눈에 보였지만은 오늘의 목적지
정하고 나니까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온리 제 자신과 자전거와 페달 밟은 그 느낌입니다. 물론 자전거 빵고 나서 빵고 떼고 가다 보니까 체인이 뻗기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자전거 완벽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나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두렵지만은 막상 빠져들고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하찮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7번 도로를 타면서 첫날 자전거 빵꾸 나고 체인 벗기고 하던 것을 쉬면서 뒤에 앞뒤 조절하면서 자전거 거의 완벽하게 수리하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보니까 자전거에 대한 더 이상 말썽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쭉 7번 도로를 타다 보니까 이제 바다와 육지가 하나 되는 걸 곳곳에 보이지만은 온리 저는 과연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까지 해서 무사히 마치기를 기도하면서 아마 보고 달렸습니다. 정동진에 도착한 시간이 4시 반이라 정동진에서 쉴까 하다가 이미 해는 많이 남아있고 해서 어깨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어서 어깨 골짜기에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이제 다시 오르막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했는데 이제는 쉴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해는 지고 그래서 랜턴을 꺼내서 자전거에 랜턴을 달고 뒤에도 경광등을 붙이고 달렸습니다. 어느 숙소에 도착해서 제가 하룻밤을 신세 지니까 방값이 너무 비쌉니다. 12만원 주말이라고 12만원 달라고 해서 도저히 안 돼서 밤 9시에 다시 나섰습니다. 밤 9시에 나서서 삼척에 도착하니까 12시 반입니다. 12시 반에 삼척 찜질방에서 하루를 묵기로 했는데 그날 원통에서 삼척까지 200km를 달렸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해서 씻고 옷을 말리고 누웠는데 아파서 잠이 안 옵니다. 온몸이 멍이 들고 온몸이 아려서 계속 앓다가 다음날 다시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만에 일어나서 오늘의 목적지 월포까지 무조건 밟았습니다. 물론 삼척을 지나오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틀밖에 안 됐는데 운이 목표 뺏기 안 보이기 때문에 삼척에는 시멘트 차량이 탱크로리가 많이 다니고 오르막길을 가는데 제가 가니까 차들이 계속 뒤에서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번은 인도에서 차량을 보내주고 다시 탔지만은 이제 오르막에 올라서니까 이제 다시 한번 내리면은 올라갈 힘이 없어서 제가 계속 갔습니다. 그때 제 느낌은 너무 힘들어서 탱크로리가 차라리 저를 받고 지나가더라도 저는 앞만 보고 갔습니다. 아니 다를까 차들이 경적 소리를 많이 냅니다. 그 경적 소리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성유차를 타고 가면서 힘내라고 하신 분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변항 쭉 내려서 월포까지 안마보고 달렸습니다. 월포에 도착해서 또 하루를 묵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 배낭에 짐이 많다는 걸 느꼈지만은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가볍게 해서 해야 되는데 배낭에 각종 자전거 용품과 각종 옷, 비상약품, 비상구를 챙기다 보니까 배낭 무게가 40kg는 될 것 같습니다. 그 배낭을 물고 지고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무모하지만은 10년 전에는 어떻게든 가능한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월포까지 2박 3일간의 월포까지 왔습니다. 내일은 월포에서 순천까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